필요가 있네 라는 거죠. 그게 1.18.4네. 제약회사가 있는데 신약을 개발해서 5년간 아주 매우 빠른 성장을 할 거야. 그죠? 1년 후에는 배당이 1,500원이고 5년간 배당은 매년 20% 성장하고. 근데 6년 후부터는 성장이 둔화돼 가지고 매년 10%씩 성장할 것이다. 뭐 이게 좀 더 그렇다는 이야기죠.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으니까 앞으로 5년간은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는데, 그런데 어, 그 6년부터는 성장이 둔화된단 말이야.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래? 라는 거죠. 연이율은 10%라고 해놨네요. 어떻게 풀겠어요? 나눠서 디바이드 앤 컨커라 그랬죠. 나눠서 정복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정복하면 되겠어요? 일단 요 문제는 요걸로 풀면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5년 후에 일단 주가부터 구해. 그죠? 그러면 5년 후에 주가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에 배당이 20% 되니까 배당 금액이 있으니까 5년 후에 현금으로. 그다음 4년 후에 현금으로, 3년 후에 현금으로, 2년 후에 현금으로, 1년 후에 현금으로 있으면 그 디스카운트 하면 현재 가치가 구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요게 조금 더 항상성장 배당 모형보다는 좀 현실적인 주식의 가치 평가 모형이 되겠네. 자, 이거는 뭐지? 1.18.5는 뭐지? A 기업이 있는데 올해 총이익이 30억 원인데 그중에 50%는 유보하려고 한다. 기업의 과거 자기자본 수익률 ROE는 20%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50%를 유보했으니까 그러면 이익 15억 원을 다시 재투자를 하지 않겠니? 라는 거죠. 재투자를 하면 재투자했을 때 이 회사가 벌어들일 수 있는 당기 순이익은 그중에 한 20%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질문이 뭐냐면 이 기업의 성장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에 질문이 뭐냐면 여기 지금 매년 20% 성장한다, 매년 10% 성장하는데 도대체 그 성장률은 어디서 나왔냐? 이런 이야기잖아. 그죠? 그거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수식을 보시면 올해 당기 순이익이 있는데 올해 당기 순이익 중에 50% B가 지금 0.5죠. 그러니까 50% 유보를 하고 50% 유보한 거를 뭐예요? 지금 자기 자본 수익률을 K라고 했으니까 그것만큼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죠? 그게 뭐냐면 내년에 당기 순이익이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ET-1로 이렇게 인수분해 하니까 1 플러스 BK가 나왔어.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올해의 당기 순이익에 비해서 내년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 성장하는 거는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지금 이 두 식을 비교해 보니까 BK하고 G가 똑같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기 순이익 성장률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유보율 곱하기 자기 자본 수익률로 계산하면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이터에서 자기 자본 성장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얼마예요? 유보율이 0.5. 그다음 뭐죠? ROE가 0.2. 그러니까 0.5 곱하기 0.2 하면 0.1. 그러니까 이 기업의 성장률은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거죠. 그거를 이런 데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항상성장 모양에 적용하든지 아니면 예제 1.18.4에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라는 거죠. 예제 1.18.6은 뭐예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매년 1,500원의 주당 이익이 생겨. 순이익이 생겨. 그지? 근데 1년 후에 주당 1,500원에 소요되는 투자 기회가 있어. 여기에 투자한다면 주당 순이익이 1,800원으로 증가할 것 같아. 그리고 이 기업은 모든 이익을 전액 배당으로 지급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기업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뭔가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고 그 새로운 투자 기회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평가하려면 평가할 수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디바이드 앤 컨커 하면 된다는 거죠. 나누어서 정복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뭐예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죠. 성장 기회가 없다는 것에 EPS는 어떻게 되겠어요? 1,500원, 1,500원, 1,500원 해서 영원히 1,500원. 그죠? 근데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 성장 기회의 현가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변하는 게 뭐예요? 일단
1,500원만큼 소요되니까 1년 말에 1,500원만큼 빠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매달 얼마가 1,500원에서 1,800원 정도 했으니까 플러스 300이 있으니까 요거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 기회가 있을 때를 구하는 것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성장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PB 지옥하는 게 뭐냐? Present Value of Growth Opportunity. 성장 기회의 현가죠. 성장 기회 현가를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디바이드 앤 컨커로 계산합시다. 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거 대략, 업계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들을 그냥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의 가치 평가도 사실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애널리스트가 연봉이 뭐 작게는 뭐 몇 억에서 많게는 20억, 30억 정도 번다 그랬는데 20억, 30억 버는 게 별거 아닌 거지. 우리 지금 금융학부 1학년에 금융수학에서 배운 지식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못할 거는 없지. 뭐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그죠? 예. 그게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그 굉장히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여튼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는데,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얼마의 현금 흐름이 증가할 것인가라는 걸 추정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예측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하는 애널리스트하고, 연봉 많이 받는 애널리스트하고, 연봉 못 받는 애널리스트하고 차이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그걸 잘 추정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거는 사실 쉽지 않은 거지. 그죠?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봉을 작게는 뭐 1억, 2억, 많게는 몇십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뭐 하느냐? 내가 이제 기업의 CFO가 됐어. 기업의 CEO가 됐어. 그래가지고 공장을 세울까 말까? 그러니까 앞에는 우리가 뭐 했어요? 주식에 투자할까 말까? 채권에 투자할까 말까? 이런 거였는데, 이런 금융 투자가 아니고 실물 투자. 실물 투자 의사결정도 생각해 보니까 똑같지 않냐? 라는 거죠. 뭐 어떤 거냐? 공장을 하나 세웠어. 그러면 1,500억이 들어가. 일단 당장 오늘. 그지? 그 다음에 1년 후에 300억이 나오고 400억이 나오고 뭐 900억이 나오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그죠? 예. 어, 그리고 뭐예요? 만약 연이율이 10%라면 그러면 뭐 할인 요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 마이너스 1,500을 나누기 1 플러스 0.1에 0제곱, 뭐 1제곱, 2제곱, 3제곱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구하고, 현재 가치를 구하고 나서 그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온 거예요? 778.8억이 나왔어. 순 현가가, 순 현재 가치가. 자, 그러면 이 공장을 세워야 돼, 말아야 돼? 엄지수 씨. 어, 세워야 세워야 할 거. 한다. 네, 오케이? 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으므로. 네, 오케이? 이 매 시점에 현금 흐름이 있는데 현금을 다 더해가지고 지금 1,650억 원이 나왔으니 여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의사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의 1억 원과 10년의 1억 원은 다르니 동일한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요게 플러스라고 이 투자하면 그건 바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 안 한 사람.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연이자율이 10%인데 10%일 때도 플러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투자해야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순간에 이제 CFO가 될 자격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실험해 보면 되겠죠. 연이율이 10%가 아니고 20%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연이율이 3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죠? 예. 어, 연이자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이 있을 거야. 그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 그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의 이자율이 10%야. 그러면 10%로 자본 조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비용이 있잖아. 자본 조달 비용이 있는데 자본 조달 비용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느냐?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라고 된 거죠. 지금 여기는. 그죠? 근데 만약 이게 30%일 때 이게 마이너스 됐다. 그 말은 뭐예요? 30%돈 빌려 가지고 여기에 투자하기에는 자본 조달 비용이 오히려 투자 수익보다 훨씬 더 큰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게 0이 되는 그 수익률을 구해봤는데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우리 이제까지 계속 했잖아. 이거는 0.1이라고 놔둬놓고 현재 가치 구해서 수능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찾기로 요 수능가가 0인 그 수익률을 구해보니까 25.4가 나왔고, 이 25.4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 IRR,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IRR이 25.4야. 그지? 그러니까 만약 30%이면 지금 요 수능가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25.4면 요 수능가가 0이 나왔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돈을 빌리면 10%인데 이 손익분기가 딱 일어나는 수익률이 25.4야. 그러니까 이 투자 안에 수익률은 상당히 높은 거지. 이 저 내가 자본 조달하는 것보다. 그러니 내 투자한다. 이래 되는 거죠. 만약 내부 수익률이 25.4가 아니고 5%가 나왔어. 그럼 뭐예요? 빌리는 것은 10%인데 내가 여기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5%밖에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투자 안 해야겠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자본 예산이 뭐냐면 실물 투자를 할까 말까 의사결정하는 그것들을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데 자본 예산의 두 가지 의사결정 방법을 지금 배운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순현가를 구해서 순현가 플러스이면 투자한다. 마이너스이면 투자 안 한다. 두 번째는 뭐냐? 내부 수익률을 구해가지고 내부 수익률이 차입 비용보다 높으면 투자한다. 차입 비용보다 낮으면 투자 안 한다. 라는 의사결정, 자본 예산의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무관리의 챕터 하나를 지금 끝냈어요. 재무관리의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니,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뭐냐면 투자할까 말까 하는 투자 의사결정인데, 그 투자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는 챕터가 자본 예산인데, 그 자본 예산을 지금 금방 다 끝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이 내부 수익률에 해가 이상한 경우도 있어요. 예. 어, 요거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해찾기로. 풀어보면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해가 두 개가 나와요.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요거는 이제 R에 대한 함수잖아.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R을 10%라고 했잖아. 근데 NPV는 결국에는 R에 대한 함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몇차 함수예요. 지금 1 플러스 R에 5제곱, 4제곱, 세제곱 이런 게 있으니까 R에 대한 오차 함수야. 그지? R에 대한 오차 함수고 요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이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NPV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죠? R을 0.1일 때 MPB가 뭐가 되는지, R이 0일 때 MPB가 뭐가 되는지, R이 0일 때 MPB는 지금 나와 있나? 나와 있네. 165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Y절편은 1650이 되겠네. 그지? 예. 그 R이 0.1일